최근에 규제 지역으로 김포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풍선 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들은 이제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서울 권역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었던 그런 곳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이제는 경기도 지역들도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서울의 외곽 지역이 선택을 받으면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들이 이제 서울의 중심부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모두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 왜 김포라고 하는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김포를 규제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김포 외의 지역, 고양시라든가 파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김포 지역 말고 김포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주변의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들의 경매 가격들이 큰 폭으로 낙찰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지금 현재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계약금을 내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 파기를 하는 그런 형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주택들, 매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 같은 경우에 내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배의 배액 배상을 하고 파기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들이 없을 때는 경매시장, 즉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규모, 그 경매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게 된다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매로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부동산이 상승 시장을 겪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오름세를 겪는 그 시장의 초입에는 감정가라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시세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인 감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가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 파주라고 하는 지역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은데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배액 배상까지 파기를 하면서 할 정도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다면 다소 내가 비싸더라도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현명한 주택 구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지면서 파주나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경매의 낙찰가율이, 그리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1월 파주, 일산 아파트 경매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옥션의 자료를 따르면 11월에 이제 자료인데, 파주의 해솔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125, 그러니까 좀 큰 평수이긴 하지만은 감정가가 3억 8,500이었고 낙찰가가 5억 이제 60만 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130%, 그래서 응찰자가 54명으로 이제 파주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6년 만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거는,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최소 6개월 전에 이제 그 업체들이, 이 감정 평가를 하는 업체들이 이 시세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하고는 시차가 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가 대비 뭐 130%다, 150%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감정 가격을 너무 주시하기보다는 이제 응찰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파주 해솔마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2억 4천이었는데 낙찰가가 2억 9,750만 원으로 이제 감정가의 100%를 넘어서 124%의 30명이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김포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김포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차라리 고양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 이외에 이제 고양시까지도 이 경매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고양 일산 서구의 대하마을 84 전용 메타가 이제 3억 5천만 원의 감정가가 이제 3억 6천만 원대에 100%가 넘어서 낙찰이 되었고 22명이 응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 일산 서구 두산 위부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 9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이제 5억 6,400만 원의 감정가였는데 낙찰가가 6억 2,600만 원대에 낙찰가율 11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2명이 응찰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낙찰가율하고 그리고 응찰자 수를 본 것처럼 파주에 뭐 50명이 넘게 이렇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규제 지역의 대출에 대한 그런 완화라든가 이런 장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라도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경매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갭 투자인 전세를 끼고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국면을 지금 진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부동산 대책이 24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은 불구하고 이제 주택시장의 가격이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시장마저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김현미 장관에서 이제 변창흠 장관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4번의 대책과 동일한 선상의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더러는 이제 따로 이제 변경되는 국토부 장관께서 새로운 정책들, 그러니까 현 시장의 상황들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현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낼 거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떠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LH하고 그 SH의 사장님을 지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좀 무게를 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뿐만 아니라 일단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주택시장의 풍선효과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그런 지역들이 단발성으로 많이 오르는 이런 주택 가격들, 그리고 수요자의 심리를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자꾸 묶는 이런 지역들이 한 템포 늦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계단식의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유세나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개별적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소득은 오른 게 없어요. 소득은 오른 게 별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지금 형국이고, 그리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각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지금 버거운 겁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 계속 조정대상 지역으로 계속 묶다 보면은 대출의 규제가 계속 플러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보던 지역들이 자꾸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내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물량도 없거니와 그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들로 묶이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많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한테 대출을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 또는 1주택자 분들도 무조건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1주택자 분들도 이 1주택을 팔고 갈아타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내가 빌라를 예전에 샀는데 이 빌라 말고 이제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또는 더 넓은 평형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거죠. 내가 17평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자녀가 2명 생겨가지고 조금 넓은 아파트 24평, 뭐 40평 50평이 아니라 24평의 아파트, 조금
좋은 지역, 아이들이 교육 환경을 좀 더 좋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내가 내 집을 조금 늘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적인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모두 다가 지금 선의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문가분들이 지금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 이제 내정자께서는 이제 저도 그 학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그 지금 현재 전문가 분들하고도 인연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회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향후에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펴갈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들을 이제 조금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제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격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풍선 효과로 나올 수 있는 지역들 또는 일부의 어떠한 공급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두 개씩 해보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너무나 강한 규제책을 통해 가지고 억압하게 되면은 이 시장의 원리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부동산 시장도 시장 경제에 의해서 흐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여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임대차 3법으로 바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를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러한 다른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풍선 효과에 따른 그런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앞으로는 이번까지는 이미 시행이 된 거니까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내가 보고 분석하고 잘 예측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정책 기반에서는 이러한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또는 다른 지역들로 아파트 가격이 번져가지고 다른 지역들까지도 또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규제 지역들에 대한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자꾸 무리를 해서 자꾸 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점점점 더 밀려나면 정말 수도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서울의 핵심 권역에서 외곽 지역으로, 경기도의 핵심 지역에서 외곽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서민들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층들이 너무나 두터워요. 심리의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고 갭을 통해 가지고 갭 투자,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갭이라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을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정말 양질의 그런 주택들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면 좋을 것 같고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게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의 공급 물량들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그런 수익들을 지금 정부에서 다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좋은 핵심적인 입지의 재건축들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게 된다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율해가지고 좀 하나 두 개씩 시범적으로 하면서 주택 공급을 재건축을 풀어서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들을 이제 내년부터 3만 가구씩 그 사전 청약을 하긴 하지만 그 공급되는 시점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보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주나 고양시의 경매가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 저도 직접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도 했고, 이제 경매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큰 폭으로 파주 같은 지역도 이제는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나 언론 매체 얘기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제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봤고, 또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공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너무나 많이 풀리는 그런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3차 지원금이 또 풀린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재정에 돈이 풀린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좀 실물 자산의 가격들이 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많이 외곽 지역까지도 너무나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심,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대로, 계획하신 것들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잘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당첨이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점이 너무나 높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다시피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점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또는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는 추첨제를 통해서도 당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기회를 기다리셔서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봤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